지금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야6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 헌법상의 권한, 뭐 개헌법을 제대로 활용했냐 이 문제, 절차 지켰냐 문제 떠나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은 상당히 좀 논쟁거리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내용을 보면 7가지 정도를 제안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내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부분은 비상계엄이 유연적이었냐 위법하냐 이거에 대한 것을 제안을 했고요. 내란죄가 문제되는 것은 국회 봉쇄입니다. 예. 개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원은 뭐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국회에다가 이제 계엄령이 발령이 되면 국회 소집 통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켜지지 않았고 네. 당시 그 국회를 이렇게 국가기관 헌법이 인정한 국가기관인 국회를 그 봉쇄했다는 것 자체하고 포고령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의 그 정치 행위를 모두 금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포고령 1호에 있었죠. 1번에.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5.18 그 계엄령 선포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더 내란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조사가 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포고령 문제 삼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사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 정치 활동 금지도 있었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도 어떤 군의 통제하에서 뭐 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뭐 그런 건가? 조항만 보면 그런 게 있었고, 그 지금 일부 뭐 좌파 진영의 좀 언론인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체포조가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지금 도피 중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 의료계에서는 또 전공의들과 관련해서 현장 이탈한 의료인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 처단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고 포고령에 등장하는 표현들 상당수가 좀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조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허술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공의 그 복귀만 해도 네. 전공의가 복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전공의들 다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은 지금 뭐 여행을 갔거나 예. 지금 뭐 휴가를 냈거나 장기 휴가 그렇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것이 왜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제일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언론인에 대한 뭐 탄압 내지는 압박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다면은 사실 뭐 이 채널 A에도 군인들이 와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 어떤 언론사에도 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행이 된 게 아니죠. 그 포고령만 본다면은 네.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됐었겠지만 예. 이제 국회에만 온 건데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케이드는 쳤고 뭐 창문은 깨졌으나 거기에 와 있던 군인들은 의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뭐 대통령 말씀대로 네. 예를 들어 이거는 뭐 경고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경고성을 계엄령으로 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그렇죠.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탄핵안은 오늘 자정 넘은 시각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7일 전까지는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보니까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뭐 친윤 친한 할 거 없이 탄핵까지 가선 안 된다라는 게 좀 중론 같기는 한데 뭐 일부 야당 쪽에서는 이탈표가 있을 거다. 이미 뭐 확인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말도 좀 나와요. 이게 이탈표. 뭐 예를 들어서 예. 안철수 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하야하라는 얘기도 했었고 예. 아니면 본인이 탄핵 투표 때 뭐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뉘앙스를. 예.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뉘앙스나 마찬가지인데
그 한 표 정도는 뭐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내 개파 지금 뭐 싸움이 사실 치열했었잖아요. 그 전까지. 네. 당내 게시판 그 문제로 인해서. 근데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그 당내 지도부하고 만나시고 그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저희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결정이 있었고 이런 표현이 맞나요? 좀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는데 예. 우리 당까지도 어리석어지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당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수습하고 숨고르기를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전 지금 잘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탈표는 아마 8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러면은 일단 이 말이 조금 이탈표 안 나올 거라고 전망은 하시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되면 일단 헌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탄핵 여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지금 원래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공석 사태다 보니까 6명이어서 이게 심리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6명이 만장일치로 통일된 의견을 낼 경우에는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현재 국회의원 추천 그 헌법재판관 3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논설에 보면 하루빨리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이거 청문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 심판 중에 있는데 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 측에서 헌법소원을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서 예.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중에 있는 경우에는 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7명의 심리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헌법재판관 6명으로서 심리를 개시할 수도 있고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네. 탄핵 결정이 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인 전원 찬성해야 전원 되는군요. 찬성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그 의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이재용 의원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탄핵안 표결로 가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게 부결이 되려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소추안이 뭐 통과가 되고 이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는 문자가 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국민적 여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이 꽤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를 좀 해소를 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뭔가 임기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좀 수습하려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오늘도 기자회견을 뭐 자처를 했는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만 설명을 한다면 이거 탄핵 막자라는 얘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요. 그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거 결자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이 전방에 나서야 되는데 약간 이릅니다마는 당이 이번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정치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 개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임기 단축 개헌. 아니 그게 임기 네. 단축인지 아니면 내각제로 가든지 뭐가 됐든지 지금 대통령 제도에 있는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 아니면은 권력 구조의 좀 개편 내지는 뭐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탄핵 그 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틀리죠. 왜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예.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헌재에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탄핵이 불러왔던 우리 당이 겪었던 지리멸렬한 분열됐던 그리고 그것이 아직 재건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난번 대선을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을 그거를 겪는 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국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잘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